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혹시 주변에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작 내가 정확히 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병원비 지원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서야 자녀 교육 지원이나 주택 취업 관련 지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국수훈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을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보국수훈자라고 해서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다르고 언제 등록했는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 나는 보국수훈자에 해당할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인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 사업마다 대상과 조건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이 받는 교육 취업 지원은 2012년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록 시기에 따라 자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국수훈자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언제 등록됐는지 누가 신청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생활비와 병원비 얼마나 지원될까? 두 번째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 돈과 병원비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보국수훈자라면 누구나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 생활 수준을 심사해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안 됐던 분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서 지금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살고 계신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수당은 전국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지역마다 금액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면 새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병원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병원비가 다 무료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전액 무료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료지원은 등록 시기와 유족관계 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대상이며 부모가 선순위 유족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 자격은 등록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녀가 있다면 놓치기 쉬운 교육 취업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일정한 생활 수준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나 자녀의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뿐 아니라 학습 보조비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수업료 면제에는 성적 조건이 붙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등록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학교와 관할 보훈청을 통해 성적 조건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약해야 하는 연령 요건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한편 일부 대학은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녀 입시를 준비 중이시라면 목표 대학의 그해 모집 요강을 꼭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취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시험 가점, 특별채용, 직업훈련 지원 같은 제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2012년 7월 1일이 여기서도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전체로 보면 2012년 이후 등록자의 자녀도 취업 지원이 가능한 유형이 있는데 보국수훈자는 여기서 예외이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국수훈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 6월 30일까지 등록, 본인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등도 취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본인과 배우자가 취업 지원 대상이며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다른 가정의 사례만 듣고 우리 집도 같을 거라 짐작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정확한 등록 시기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 목돈 필요할 때 주택과 대출도 챙기세요. 수당이나 병원비 외에 주거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특별 공급입니다. 다만 이것도 국가유공자라고 곧바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 무주택 여부 같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실제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훈관서 안내와 해당 주택 모집 공고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시면 대부 지원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임차, 주택 개량,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목적별로 대출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예전에 알아본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시기와 대부 종류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보훈부나 취급기관의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나이 들수록 챙겨야 할 요양문화 사망시 예우. 연세가 있으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등급과 생활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족이 직접 돌보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관할 보훈관서에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화생활 혜택도 있습니다. 국가보훈 등록증을 제시하면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시설마다 대상과 할인율이 다르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사망시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관할 보훈관서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 장례 관련 예우와 지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용품이나 근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무공수훈자 등 일부 유공자 유형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보국수훈자는 이 항목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하실 경우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중 하나를 한 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다른 안장 자격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경우라면 그 자격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는 평소엔 찾아볼 일이 없다가 막상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자녀분께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일단 보훈관서에 먼저 연락해 보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5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중 누가 신청하느냐, 그리고 2012년 7월 1일을 전후로 언제 등록됐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의 범위와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수준을 따지는 제도도 있고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되겠지? 혹은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내 등록 시기와 가족관계, 지금의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